자, 무리 함수 좀 볼게요. 6번은 그냥 그래프 가지고 풀면 되는데 뭐가 고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고민할 게 딱히 없어요. 왜냐면 y는 x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자, a, b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고 0과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저 식도 필요 없어요. 식도 필요 없고 여기 이 부분을 a라고 하면 여기가 fa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한 이쯤을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fb겠죠. 근데 여기는 f의 fa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합성함수를 안 그려도 돼요. 그냥 fa를 x쪽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y는 x가 있기 때문에 이 fa를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도 fa가 되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fa를 함수에 넣는다면 여기가 f의 a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똑같습니다. fb도 밑에서 묶고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fb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오면 여기가 f서클 f의 b가 될 거고요. 이것만 보면 내가 아마 다 판정이 될 겁니다. FA는 FFA보다 더 크기 때문에 틀렸고요. FFA는 FFB보다 작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은 저기서 보는 건 아니고 A가 B보다 작은 걸 원래 알잖아요. 그죠? 원래 알아요. 근데 fx가 이런 형태의 함수를 이제 감수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유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수관계가 반대인 함수죠. 이거 나중에 감수함수로 부르게 될 건데 그러면 역함수 역시 동일하겠죠. y는 x에 대칭 시켜봐야 어차피 동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칭 시키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감소한 함수를 y는 x에 대칭 시켜봐야 여전히 감소한 함수가 됩니다. 궁금하면 곡선을 정말로 대칭을 시켜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 존나 못 그리네. 이런 느낌이겠죠. 뭔 말인지 알죠? 예. 이런 느낌이 그래프가 y는 f 인버스 x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역함수를 논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연속함수의 경우 그렇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무조건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연속 불연속이라는 용어가 안 나올 뿐이지 그런 판례가 제시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a가 b이면 fa는 fb 또는 fa는 fb 뭐 이렇다.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얘들이 생각하지 역함수 존재하니까 증가 아닌 감소 참이다. 근데 이거 거짓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런 함수의 존재를 잊으시면 만듭니다. 여기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비어있고 뭐 여기 채워져 있고 여기 채워져 있고 여기 비어져 있고 그럼 이렇게 이어보면 이거 1대1 대응 맞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잘 안 내지만 낼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나 불연속이라는 용어는 그냥 용어 자체만 이해하는 용어일 뿐이지 그런 함수를 안 다루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우스 함수만 해도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 함수는 끊어져 있는 함수를 물어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네. 7번을 보도록 하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얘는 x는 3의 대칭이죠.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보이면 안 돼. 왜냐면 얘는 3,0에 스타트를 끊어서 이렇게 간대잖아. 얘도 3,0에 스타트를 끊는데 반대로 간대잖아. 그러니까 곡선이 완전 합동이라서 x는 3의 대칭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0,2를 지나면서 회전하는 직선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 개수랑 값을 물어보니까 이거 그림 그리면 문제 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x는 3이라고 해보면 저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대칭이랍시고 그린 겁니다. 조금 안 대칭인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0,2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상황은 이럴 때 잘 보시면 제가 아무 때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직선이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 마음속으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해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럴 때 처음으로 그렇다. 그 다음에 이때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때도 그럴 것 같은데요. 총 3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총 3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게 그냥 보이니까 쓰면 되고 이것도 m이 0인 게 그냥 보이니까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세 번째 거는 그냥 쓸 수는 없고 판별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죠. 4x-3 제곱을 한 겁니다.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서 동시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m제곱 x의 제곱 더하기 4mx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m제곱 x제곱 더하기 4m-1x 더하기 16인가요? 4분의 d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m-1제곱 마이너스 16m제곱은 0이다. 어차피 여긴 약분의 4로 처리해도 되니까 그죠? 네. 그러면 3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 0이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m은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그죠? 네. 수은 마이너스 왜 나오지? 마이너스 왜 나와요? 그렇죠. 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하면서? 제곱하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곱 연산은 동치 변형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곱 연산은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제곱하지 않으면 풀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제곱을 하는 건데 제곱을 하는 순간 원래 우리가 다루던 식은 얘잖아요. 그러면 제곱을 했으면 똑같은 식인 거예요? 다른 식인 거예요? 다른 식인 거예요. 그죠? 똑같은 식이 되려면 이게 무슨 식이어야 되냐면 뿔마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풀면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두 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가 나오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제곱 연산을 하실 때는 항상 그래프와 같이 해야 돼요. 왜 어떤 학생들 중에 그래프 진짜 항상 그리고 순수하게 수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애들 있어요. 실제로 그래프 그리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자꾸 만나게 되면 이제 수학 그만합니다. 못하겠다.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수식과 그래프는 상호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어떤 한쪽을 치우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둘 다 쓰셔야 하는데 그래프를 아주 잘 그리면 수식 안 써도 되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그래프를 아주 잘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부터 문제가 생겨요? 점은 크기가 없고 선은 두께가 없다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다 그릴 수 있으면 엄청나죠? 예, 엄청나요. 예. 그런데 머릿속으로 그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과 그래프가 균형을 이루는 풀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을 안 내고 그냥 넘어가 버렸니? 네, 그러네. 답은 사실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 n 얼마야? 3이죠. s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강민형 표정이 뭐 다른 얘기하다가 막 답도 안 내고 넘어가네. 이런 표정으로. 8번을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고 싶다. 이거는 요 방정식을 푸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수학 진짜 못하는 애들 이런 짓 하잖아. gx는 x이다. 그죠? 같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속으로 난 저렇게 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저걸 하려면 f가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저 짓을 하려면 f가 1대1 함수여야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아닌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은 방정식 풀 때. 대신에 1대1 함수도 마음껏 합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방정식을 풀 때 대수 가면 양변에 뭘 취해요? 로그를 취하잖아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해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로그 함수가 1대1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1대1이 아니라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fx는 2차 함수니까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일단 안 돼. 알겠지? 얘는 그냥 f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함수값이 똑같은 위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얘랑 얘랑 그냥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진짜로 독립변수가 같아서 함수값이 같은 게 얻어졌을 수도 있고 얘는 x는 2분의 1의 대칭이니까 얘랑 완전 말이에요. 네. 얘랑 얘랑을 골라서 합이 1인 경우도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gx 더하기 x가 1인 경우에도 함수값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실제로 방정식은 gx는 x를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하나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gx와 x의 교점 그리고 g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교점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gx가 중요한 게 아니라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려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들하고 교점을 세야 되니까. 그래서 y는 x도 필요하고요. y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얘가 y는 x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쟤는 어디서 스타트를 하는 아이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에서 스타트를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보면 되냐면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라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데서 얘가 시작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교점을 두 개밖에 같지를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여기서는 시작을 해야 교점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사람이. 좀 더 밑으로 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요? 여기에 접할 때까지요. 접하는 순간 문제가 되죠. 아니 접할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되네. 접하고 나서 문제가 되네요. 하나,
아니지. 접할 때 문제가 되죠. 예. 왜냐면 이쪽이 아니니까. 이쪽은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세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직전까지는 돼요. 왜냐면 여기서 두 개를 만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라는 거고, 사실 이 점은 마3, 마3일 거기 때문에, 왜냐면 y는 x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이때 k는 마3인 걸 그냥 거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는 판별식을 사용해야 할 수 있겠죠. 아니 친구들? 근데 정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밑에 안 구해도 되지 않냐? 마3일 때 그 마이너스 k가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k가 마3이죠. 여기 k가 3일 때입니다. 정수 k의 값을 구하라는데 그냥 3이겠지 뭘. 밑에 걸 딱히 구해볼 의지가 안 생기죠. 뭐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합을 구하라는데 했으면 밑에 구해볼 텐데, 이건 이제 끌어내리면, 그죠? 예. 정수만큼 끌어내리면 바로 말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9번 보겠습니다. 아니 답은 4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야, 여기서 이런 거 그리고 있으면 안 돼. 사실 나는 그리라고 낸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왜냐면 근데 물어보는 거 그럼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얘도 그렇고 y축의 대칭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가 말하는 이 교점도 y축의 대칭이겠지. 근데 거리가 4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x좌표의 차가 4잖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봐도 되나? 그렇게 봐도 돼요. 왜냐면 그러면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니까 교점이 마이너스 2, 얘에 대입하면 얼마냐? 얼마야? 2잖아. 2,2이기도 하잖아. 그럼 이 점이 여길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Y좌표에서 얼마? X좌표에서 절대값 더하면 되는 거죠. 그냥 4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은지는 뭐 제가 출제자가 아니 알 수가 없지만, 그죠? 예. 둘 다 Y축 대칭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그려도 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11번 볼게요. 이참수의 그래프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이거 알려주네. 이렇게 훌륭하다. 이게 정적분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라서 지금은 증명을 못하니까 그냥 외우라는 뜻은 아니죠. 이 문제 풀 때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면적 대 이 면적이 1대 2입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3차함수는 1대 3입니다. 4차함수는 1대 3입니다. 5차함수는 1대 5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알겠죠? 네, 이거는 정적분 이용해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냥 알려줬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라는 얘기죠. 이 직선과 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얼마죠? 딱 봐도 3,3이네, 그지? 그래요. 딱 봐도가 되는 거 보니까 수학이 많이 는 모양입니다. 3,3.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인 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면적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다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점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잠깐 y축이라고 보고 여기를 x축이라고 보면 얘도 2차 함수의 일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대 2의 비율 관계 위에서 얘기한 걸 성립하겠죠. 그러면 면적이 9니까 9 곱하기 3분의 2에서 답은 6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거 먹고 있어. 알았어? 어디 가버렸어? 그거 먹고 있어.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리함수는 2차 함수 역함수였어요. 제 고1 과정에서 등장하는 무리함수는 종류가 두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 2차 함수 역함수, 두 번째 반원. 이것은 진리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 문제를 풀 때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얘가 2차 함수의 역함수인가 아니면 반원인가, 그냥 그거 보고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19번을 먼저 풀게요. 제가 2차 함수 역함수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19번을 먼저 풀게요. 알겠죠? 네.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드리면, 여러분 교육과정 내에서 근호안이 1차식이 나오면 이 무리함수는 2차 함수 역함수입니다. 근호안이 2차식이 나오면 얘는 반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근호안이 1차식이니까 2차 함수의 역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차 함수를 구해요. 자,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3,5잖아요. 맞니 안 맞니? 맞아요. 0,5를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0,2를 지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얘를 구했으니까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얘 정의역은 마3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마3 넣었을 때 5죠. 그럼 치역은 5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은 5보다 작거나 같다일 거예요. 그럴 거고, 역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하는 함수냐면 3 더하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한 후 5를 더한 함수입니다. 이걸 순서와 과정을 전부 다 거꾸로 하면 5를 빼고 마이너스 3배를 한 후 제곱근을 씌워서 3을 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a가 마3, b가 15, c는 마3입니다. 방금 쌤이 하는 것처럼 역함수 구하는 걸 충분히 훈련하세요. 저는 잘 안 돼요 선생님. 야, 잘 안 되면 글자로 써서 해. 무조건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글자로 써서 하는 거 뭐냐? 1번 더하기 3, 2번 제곱, 3번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4번 더하기 5 이렇게 써 그냥. 그리고 이걸 거꾸로 읽어. 그리고 과정을 반대로 해. 더하기 5를 반대로 하면 빼기 5야. 알겠어?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반대로 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세 번째 제곱을 반대로 하면 제곱근이야. 근데 이게 양의 제곱근인가 음의 제곱근인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정의역과 치역이 하나 언급을 한 거예요. 얘 정의역이 뭐니까? 마3의 우측이니까. 그럼 마3의 우측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이에요. 물론 그런 고민 안 하게끔 양의 제곱근 주긴 했죠. 알겠죠? 네. 네 번째 빼기 3. 그래서 x가 얘를 통과하고 얘를 통과하고 얘를 통과하고 얘를 통과하면 뭐가 되냐? 이런 관점인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역함수를 이렇게 책에 나와 있으면 보통 x, y 바꿔가지고 y대 정리하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면 함수가 독립변수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계속 파악하면 함수가 독립변수를 어떻게 가공해서 종속변수를 만드는가를 계속 읽는 습관이 들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딱 보고 둘이 역함수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냥 와요. 느낌도 아니야. 거의 확신이야. 아, 니네 둘이 역함수구나. 이거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안 그러면 역함수 구해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안 구해보고 그냥 역함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독립변수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거꾸로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너 역함수구나. 이게 보여요. 두 번째로, 이 절차는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 높여줍니다. 잘 보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이 하나의 함수를 몇 개 함수로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4개 함수로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합성함수는 함수들을 계속 섞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졸라 복잡해 보이는 함수도 알고 보면 간단한 함수들을 여러 개 통과한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동시에 높이는 풀이법이기 때문에 이 풀이법을 꼭 익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하면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고안한 풀이법이니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번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분수식을 다룬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분수식을 다루는 훈련을 좀 시켜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수식을 중1 1 정도에서 잠깐 하다가 그 뒤로는 아예 안 나오거든. 중1 1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반비례 곡선에서 뭐 분모가 0이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 그치? 그리고 막 다음 중 1차식이 아닌 것은 말이가지고 x분의 2 더하기 1 뭐 이딴 거 나오고 이러잖아. 그때 잠깐 나오고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분수식을 다룬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요 세 개의 식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보면 곱해보고 싶지 않냐? 밑에 x를 물어보지 않아도. 왜냐면 이 곱해보면 항이 총 4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ab고 또 하나는 ab분의 1이고 또 하나는 b분의 a고 또 하나는 b분의 a고 또 하나는 ab분의 b고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근데 ab와 a분의 1이 6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6이 xy다 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6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걸 4를 빼잖아요. 4를 뺀다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저걸 제곱하면 a 제곱하고 a 제곱분의 2라고 뭐가 나와요? 더하기 2가 나와요. 그러니까 4를 빼면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는 a-a분의 1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b-b분의 1의 제곱일 겁니다. 준우야, 제곱 루트는? 네. 제곱 루트는? 절대. 그렇지. 역시 주입식 교육 아름답다. 네. 자, 그러면 걔 벗겼을 때 절대값 처리하라고 얘를 주는 것이 맞게 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a분의 1은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a분의 1 양수입니다.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b-b분의 1 음수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뽑고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얘를 또 전개를 해보면 ab하고 플러스 ab분의 1이 또 6으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ab분의 나면 다 사라지겠죠. 앞에 있는 거. 그러면 실제 남는 건 6하고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갑자기 목이 가네요. 왜 가지?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fx는 이제 무리함수죠.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해서 우측 위로 가는 형태의 무리함수고요. gx는 x는 4와 y는 q를 점근선으로 갖는 분수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걸 물어보네요. 그죠? 뭐야 이게? 그렇잖아. 왜냐면 얘 지금 물어보는 게 fx와 gx의 치역이 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fx의 치역은 너무 쉽죠. 저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다니까 그냥 마일 넣었을 때 제일 작고 3 넣었을 때 제일 크겠죠. 그래서 0에서 2 사이다라는 거 알죠. 그러면 얘는 마일부터 3까지 gx를 계산했더니 0에서 2 사이가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제가 그려줄 텐데 여기가 이제 P고 4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Q예요. X는 4, Y는 Q예요.
P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건데 실제로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지. 왜냐면 마일부터 3까지라며 여기 4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일을 넣었을 때가 한 이쯤이라고 하면 마일, 2를 꼭 지나야 되죠. 얘가 최대니까. 예. 그리고 3,0을 꼭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어야 치역이 저거랑 일치하겠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P 더하기 Q는 2고요. 3을 넣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0입니다. 이 연립하시면 P는 2분의 5 나오고 Q는 똑같이 2분의 5 나오기 때문에 답은 5가 될 거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16번 보죠. 2루트x의 그래프가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y축이고 여기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0,0 출발해서 우측 위로 가는 거죠. 4를 집어넣어 보면 4,4를 지나겠네요. 그죠? 여기 0,0 여기 4,4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0,0과 4,4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베이스 아니냐? 얘는 얘를 원점에 대칭시킨 거예요. 그러면 곡선의 모양이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합동인 거죠. 단지 시작 위치가 4,k일 뿐이에요. 그러면 4,k가 이런 데 있다고 하면 얘는 왼쪽 아래로 가는 데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미끄러졌어요. 그렇게까지 발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못 썼는데 아무튼 이런 식 아이씨 조금만 내릴게요. 너무 높은가 봐요 저기. 교점이 좀 잘 보이게 해주고 싶은데 이 밑에 써놓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잖아. 드럽게 못 그리네. 됐죠? 이 정도면? 그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했어? 0,0을 여기 0,0을 지날 때부터 출발이겠죠? 그때 K 얼마입니까? 4. 그제? 그래서 K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얘를 점점 올리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접할 때 이 점의 x좌표는 2입니다. 당연히 2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그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의 곡선과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의 곡선은 완벽하게 동일한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점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점의 좌표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서 2,2루트를 지난다. 그럼 얘도 2,2루트를 지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루트2는 k-2루트이라서 이때 k가 4루트입니다. 물론 이걸 하지 않고 연립해가지고 한 변씩 뭐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물어보고 싶으면 애당초 이런 걸 줄까? 합동인 곡선을 줄 이유가 없잖아. 합동인 곡선을 준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출제 의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16에서 32까지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6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17번을 보겠습니다. 또 졸라 많이 나온다니까. 두 곡선은 뭐예요? 합동이죠. 예, 합동인데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되겠지. 우리가 도형의 이동은 다 했는데. 그죠? 근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위의 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저희가 원점이라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2,0에서 출발을 해서 왼쪽 아래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최대값은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겠죠. 그리고 곡선을 정말로 합동이 되게 잘 그렸다면 반드시 요 가운데 점인 마이너스 2를 지나게 됩니다. 저도 살짝 안 지나는 거 보면 곡선이 잘못 그렸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이때 기울기만 알면 되고요. 이 직선은 y는 m x 플러스 1 이렇게 잡을까요? 그러면 얘랑 루트 x 가지고 풀면 되겠죠. 얘가 y는 루트 x니까 이때 m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m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2m 제곱 x 더하기 m 제곱은 x다. m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2m 제곱 마이너스 1x 더하기 m 제곱은 0이 되니까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이게 0입니다. 그러면 4m 제곱이 1이죠. 그래서 m은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어차피 안 되니까요. 제곱하면서 발생한 문제니까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보죠.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정식 fx는 알파, fx는 베타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알파, 베타 값만뿐이다.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이게 중요한 힌트죠.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x를 그어요. 이렇게 긋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 베타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충 잡아보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잠깐만, 저기 y는 x가 기울기 안 맞다. 이렇게 해야죠. 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y는 x이기 때문에 이것도 y는 알파, 이것도 y는 베타가 됩니다. 여기가 y는 x, 여기가 x는 알파, x는 베타, y는 알파,
y는 베타가 된다고. 왜냐하면 이 방정식은 실제로 fx가 알파일 때랑 fx가 베타일 때를 보는 거잖아요. 이때 알파 베타는 y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fx는 a, b를 꼭 시점으로 갖고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고요. 오른쪽은 똑같이 a, b에 시작하는데 저 무리함수 있죠. 저 무리함수는 저 이차함수하고 곡선의 합동입니다. 왜냐면 둘 다 베이스가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x잖아요. 부호를 무시하면 그냥 x제곱은 x잖아요. 제곱 연산을 거꾸로 하면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똑같다니까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그리고 3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되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감마가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알파, 베타, 감마 3개밖에 없잖아요. 알파는 알파고 F 베타는 베타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합동이라고 했잖아요. 저게 지금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랑 여기는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써있지만 사실 3베타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베타가 3입니다. 아니 5요. 죄송합니다. 네. 3베타가 15니까. 베타가 5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같아야 되니까 길이가 111이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알파는 4, 감마는 6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죠? 예. 왜냐면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y좌표 차가 x좌표 차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그러면 a는 얼마다? b랑 똑같은데 5네요. 그러니까 f 알파 더하기 베타는 f9가 되는 거고요. f9는 계산하시면 3 나옵니다. 네, 4분 3입니다. 이 문제도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2차항의 개수 배가 y좌표의 차다. 이걸 알고 있어서 좀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쉬울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지금 교육청 기출문제고 아마 기출을 여기다 이제 크롭해서 넣을 정도면 라인이 20, 21 막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풀려고 내 문제 아닌데 지금 제가 쉽게 풀고 있잖아요. 그게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2차항의 기수배가 y좌표의 차다. 요거 이용했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쟁이 과제를 한 단원만 추가할게요. 제가 못 끝낼 것 같기 때문에 여기 한번 한 단원 추가하겠습니다.